출처가 같아야 하는 곳이 또 있어요. 제가 이거를 이제 두 편의 강좌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. 자,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두 편으로 나눴는데 두 번째 출처가 같아야 하는 곳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보면 이 도구가 연구 설계 때 나온단 말이에요. 이 도구가.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양적 연구라면 주로 여러분들이 흔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. 측정 도구. 이렇게. 자, 이 측정 도구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. 어떤 거냐면 하나는 조작적 정의, 그리고 또 하나는 구성체계. 이 구성체계에서 이제 뭐 하위 요인 나오고 문항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 조작적 정의와 구성체계에서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할 단어에다가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마킹을 해볼게요. 정의, 그리고 구성. 보이십니까?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. 이렇게 정의, 구성, 요 단어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것이 이 조작적 정의가 요것도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. 결국 이 조작적 정의는 이 구성 체계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건데 요거는 제가 날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복잡해요, 이런 것들이. 자, 어쨌든 이제 이 뭐 구성 체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조작적 정의를 하든 간에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이 언급이 되었다. 출처가 있었다. 출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이 구성 체계나 이 정의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도구가 결국 뭔가를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정의를 하고 있다면 이 도구에 대한 학술적인 정의는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. 있어야 돼요, 무조건. 자,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다시 학술적인 정의가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이 도구의 학술적인 정의와 아울러 어떤 구성 요인에 대해서 설명이 또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. 이게 만약에 양적 연구라면, 그리고 측정 도구라면 대부분 이런 연구들이 많단 말이죠.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이 정의와 이 정의가 둘 다 같네? 같은 정의네? 다릅니다. 얘는 학술적 정의고 얘는 조작적 정의라는 거. 그리고 얘 구성과 얘 구성이 단어가 같네? 얘는 수많은 구성 요인들 중에 하나고 얘는 그 중에서 내가 하나 도구로 활용하려고 선택한 거에 대한 구성이죠. 자,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선행연구에서는 자, 이런 정의와 이런 구성 요인으로 된 이런 정의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막 이래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고 이 연구 설계에서의 이 도구, 조작적 정의와 구성체계는 그 중에서 내 연구 대상에 접목시킬 수 있을 만한 게 요 C번이네, C. 그래서 C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구 설명할 때 내가 제시한 출처 C는 반드시 이 개념 2장에 있어야 되겠죠. 이 부분이 같아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. 분명히 나는 도구를 C 거를 쓰고 있는데 이 C가 이론적 근거에서 빠져 있다면 그럼 도대체 이 도구는 어디서 근거해서 가져왔냐, 이거 뭐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. 요게 배경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죠. 근데 요 배경에서 이 도구가 나와 이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 범위가 정해진 곳은 이 배경이 아니고 그럼 뭐 달나라 배경이냐 이거예요. 자, 그래서 출처가 이렇게도 맞출 필요가 있다.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.